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리노 대 레체입니다. 먼저 토리노는 쉽지 않은 일정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힘들지만 버텨내고 있습니다. 추락의 현장과 직면한 나폴리를 타파한 뒤로 지금까지 5경기째 지질 않았습니다. 진짜 정신승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팀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위는 애매해 보이지만 사실 유로파 진입과 연관된 6위까지 5점만 더 쌓으면 됩니다. 은근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토리노는 의욕이 넘쳐날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서 내부적인 경쟁도 좋은 방향으로 심화됐습니다. 다음 레체는 지겹도록 지기만 하다가 격정적인 플레이로 피오렌티나에게 극장승을 거뒀습니다. 휘슬이 당장 울려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이 2골이나 넣었으니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볼로냐전에서 곧바로 4대 0의 대패가 나왔고 앞서 나온 결과물은 그저 행운이 가득한 날이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레체의 나약함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방심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절의 몬스터 수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성에서 꽤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레체는 직전 경합에서 발빠른 윙어에게 너무 큰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냥 달려 들어가면 뚫려버리는 넘쳐흐르는 빈틈은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 차이입니다. 이걸 뒤바꿔 놓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한정적이며 토리노의 이번 시즌 68%의 홈경기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레체의 경우 21%의 원정 경기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평균 실점을 살펴보면 홈팀은 0.5실점, 원정팀은 1.7실점을 허용 중입니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홈팀이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리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살레르니타나입니다. 먼저 인테르는 지난 주말 카포카노니에레가 가장 유력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골을 넣을 필요가 없었고 인테르는 다니엘레 데 로시 감독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던 로마의 무패 행진을 끝냈으며 프란체스코 아체르비, 마르쿠스 튀람, 알렉산드로 바스토니는 올림피코에서 인테르의 골잡이가 되었습니다.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테르가 2024년 모든 대회를 통틀어 7연승을 달리며 세리에 A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인테르는 우디네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던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점 7점 차 리드를 벌렸습니다. 이번 시즌 스쿠테토 후보로 꼽히던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이 이끄는 유벤투스는 우디네세에게 깜짝 패배를 당했고 인테르가 금요일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우위를 2자릿수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르는 유벤투스와 AC 밀란을 상대로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시즌 막판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을 뻔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다음 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앞두고 있는 인테르는 이번 주에 심각한 공경에 처한 팀을 상대할 때 너무 멀리 내다보는 함정을 피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살레르니타나는 지난 주말 엠폴리를 상대로 강등권 6점 차 패배를 당하며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필리포 인자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4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다비데 니콜라 감독이 이끄는 엠폴리가 후반 막판 은바의 니안과 마테오 칸셀리에리의 2골을 살레르니타나의 골문에 집어넣었고 살레르니타나의 3대1의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파비오 리베라니 감독은 필리포 인자기의 뒤를 이어 세리에 A에서 강등될 것으로 보이는 살레르니타나의 세 번째 감독이 되었습니다. 살레르노를 연고로 하는 이 클럽은 18위 헬라스 베로나의 승점 6점, 17위 사스올로의 승점 7점 뒤져 있으며 최하위 팀과 그들이 대체하고자 하는 클럽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쥐세페 메아차에서 인테르의 리그 6연승 행진을 끝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를 밟기를 희망하는 리베라니 감독에게는 승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살레르니타나의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리베라니의 선임에 대한 반응은 기다려야 하며 인테르는 산시로에서 고군분투하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일상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테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쾰른 대 브레멘입니다. 먼저 쾰른은 라인을 양껏 올리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다만 공격 방식은 늘 측면을 경유한 헤더 옵션 이외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가 적다는 점이 상당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멘을 상대로는 그동안 높은 라인 간의 격돌에서 이득을 보는 양상도 자주 보이는 편이기는 했지만 쾰른이 수비와 역습으로 기조를 바꾼 브레멘에게는 최근 1무 1패로 좋은 전적을 가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브레멘은 지난 경기에서는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다가 1대2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선수비와 후역습 성향이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브레멘이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내는 양상을 보이는 편은 아닌데 상대가 중앙을 잘 뚫어내는 성향은 아니라는 점과 헤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인원을 많이 두는 스타일을 가진 점은 특기라 할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레멘이 상성에서 우위라고 볼 여지가 클 것으로 봅니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쾰른의 압박 라인이 높아진 점을 잘 저격하는 양상입니다. 쾰른이 중앙보다는 측면을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 상황이라서 브레멘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약점을 잘 공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은 아니기도 했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 대 헤타페입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감독이 바뀌고 아예 발렌시아 스타일에서 팀명만 바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르셀로나 상대로 5득점 전후로 득점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태도로 선수들은 그대로지만 전술 자체가 수비적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공세를 받아주면서 소수적인 공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일단 모레노와 세를로스의 투톱 체제는 고정되고 있는데 연계부터 속도가 매우 루즈합니다. 그렇다 보니 모레노의 침투로 인한 득점 스타일이 없어진 상태이고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 때까지 슈팅을 아끼는 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문 앞에서 불필요하게 이타적인 면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 지원의 숫자는 적은 편이라 내려앉은 상태에서 역습이 대부분입니다. 역습도 풀백과 동참하는 게 아니라 소수적으로 측면 미드필더와 투톱 체제만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으나 최근 경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비 대형을 갖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패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으로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하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비아레알은 그래도 득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헤타페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경기 양상은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헤타페는 수비가 기반이 되는 축구를 하고 있으나 공격은 비아레알보다 조금 더 현대 축구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아레알은 측면 미드필더들이 컷백이나 쇼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하고 있고 투톱 체제가 고스란히 득점 관여를 하고 있어 연계 따위는 골문 앞에서나 하는 방식인 반면 헤타페는 측면 미드필더들이 패서와 드리블, 득점 관여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투톱 체제를 잘 활용합니다. 현재 투톱 체제가 4-4-1-1처럼 작동이 되는데 마요랄이 최다 득점인데 공격수 역할은 반대 스트라이커가 하고 있고 마요랄은 사실상 1.5선에서 공격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측면은 색깔이 짙어서 한쪽은 패스 위주로 볼을 뿌리는 미드필더이고 반대쪽은 거의 그린우드가 많이 나오게 돼 드리블을 치고 들어와 빅찬스 메이킹을 하거나 직접 득점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 공격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과정도 비아레알과 같이 중원부터 후반까지는 라인을 지킨 상태에서 수비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개 시 커팅으로 인한 역공을 맞을 때 바로 수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비아레알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공격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공통점이 많은 이 경기는 조금 더 득점을 해결할 선수가 특정되지 않은 헤타페이고 비아레알은 상대가 상대인지라 수비적인 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지 않을 것을 예상해 공격성 좋은 원정팀 신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헤타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